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쿠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여러 기사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는데, 앞전에 방송에서 부동산 매물 소개를 이제 혹시 매매하실 금매를 내놓으실 분 있으면은 제가 소개해 드린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 매물 의견이 나왔는데, 제가 아직 책에는 안 갖췄습니다. 안 갖췄기 때문에 일단은 전화번호를 좀 올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연락드리고, 안 그러면은 제가 카톡방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카페가 있는데, 카페가 우리가 사람이 컴퓨터로 들어가는데 좀 그죠, 이게 접속을 하는데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카페로, 네이버 카페 밑에 보면 우리가 영상 밑에 내려가 보시면 카페가 지금 들어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걸로 들어오셔서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또 연락드리고 하는데, 채팅으로 문의하셔도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핸드폰으로 살아가는 시대다 보니까 카톡방을, 단톡방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 들어와서 우리가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급매물 부동산 부산 경남 지역에 아파트 상가 뭐 상관없이 부동산 관련된 매물이 있으면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제가 수수료 받는 것도 아니고,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려드리고, 또 중개업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뭐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고, 안 그러면 제가 같이 한번 제가 찾아가서 만나 뵙고, 또 서로 대화도 좀 나누고 같이 좀 뭐 콜라보도 한번, 방송 콜라보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 오늘 이제 우리 딸내미가 서울에 지금 가 있는데, 그쪽에는 삼성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백신을 자기가 빨리 아빠한테 예약을 해주더라고요. 들어가서. 그래서 오늘 좀 빨리 맞았습니다. 오늘 맞았는데, 왼쪽 팔에 약간 욱신욱신하긴 하는데 크게 뭐 이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모더나를 맞았다는데, 오늘 하루 저녁을 자고 나보면은 또 이게 또 열이 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몸 관리를 좀 잘하려고 합니다. 해운대 수욕장에서 우리가 실종 중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죠. 그죠? 그래서 새벽인데, 이런 새벽에 중학생이 해운대 수욕장 놀러 왔다가 그 바닷물에 좀 뛰어들었는가 봐요. 그죠? 그래가지고 물론 수영을 하려고 뛰어드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실종이나 부산 해운대 수욕장에서 실종된 중학생이 26일 오후 숨진채 발견됐다 합니다. 25일 새벽 바다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이틀 만인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제가 그래서 해운대 바닷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죠. 그때.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몇 년, 2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제가 해운대 수욕장을 여름 되면 한 번 이상 가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꼭 하는데, 근데 2년 전인가 그때는 가니까 이거 뭐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이게 그전에는 좀 가면은 약간 튜브를 그저 타고 얼면 그렇게까지 조금 위험을 했는데,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 안 들었는데 2년 전인가는 갔을 때, 그때는 진짜 바다 모래가 조금만 한 5m만 나가도 이게 푹 까여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발을 헛디디면은 바로 빨려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해운대 수욕장은 튜브나 보호대를 그죠, 이거 차고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해운대 지금 여름철인데 그죠, 이게 영업시간 아닌 새벽 시간에 이런 데는 밤에는 이걸 관리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름 바다 와갖고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조금만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발 조금만 나가면은 이게 팍 꺼지기 때문에 해운대 해수욕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때부터 앞으로는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 가기 힘들어지더라고. 그냥 뭐 바닷가에 수영 안 하고 그냥 뭐 바람만 쐬러 가면 몰라도, 이게 수영하러 간다는 거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위험하게, 제가 튜브를 가지고도 못 나가겠던데, 그때 보니까 튜브가 없이 그냥 들어가 봤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바닷물이 요번 같은
경우는 파도도 세고 하면은 이 휩쓸려 나가면은 사람 몸이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온다. 바닷물이 쓸려가는 이 힘을 사람이 이 힘을 감당을 못해요.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현상이 내가 발생할 줄 알았는데, 이게 그저 부산에서 좀 바닷가 여름인데 사람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절인데 좀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저는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저 해운대에 좀 뭐 특대 조치가 생기지 않는 한은 해운대가 이 해수욕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예, 그리고 2분기 부산 땅값이 지금 1.02% 올랐답니다. 부산 지역 올 2분기 부산 지역 지가가 1.02% 올랐다는데 토지 거래량도 전분기보다 18.9% 증가했다고 합니다. 3분기에 그죠 1% 올랐으면은 뭐 4분기 다 해봤자 4%밖에 안 올라간 거 아니다입니까? 그죠? 4%. 그러니까 뭐 땅값은 그렇게 뭐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집값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참 문제가 많죠. 그죠? 서울에는 땅값하고 집값을 같이 오르는데 부산은 땅값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죠. 1%면은 그죠? 1분기는 0.86%보다 0.16%포인트 더 올랐다는데 그래도 이게 1분기, 한 분기 동안 1% 올랐다는 거는 적게 올란 거죠. 그죠? 중국인이 한국 땅을 점령한다는 거죠. 청와대 청원에 등장한 외인 규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 외국인, 그중에서도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에 대해 반발열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를 왜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데 정부에는 가만히 있을까요? 이거를 좀 사대주의 좀 사상 아닌가요? 이러면은 중국한테는 괜히 관대하고 그죠? 우리 한국 사람한테 우리 국민들한테는 억압하고 이게 좀 맞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정권을. 근데 이렇게 글을 올려도 큰 이야기 답변이 없죠. 그죠? 너무 중국한테 굽신굽신거리는 이 사대주의 사상 이번 정권 들어와서 제일 심하죠. 그죠? 이게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대우를 받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진짜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저 카카오뱅크 지금 청약 내일 공모주 마감날이거든요. 저도 한번 공모해보려 하는데 물론 자 이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미래 시대에 그죠 저는 무슨 투자를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한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카카오뱅크가 은행의 이제 역할이 확 바뀌는 이제 시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은행 이런 업무하고 은행에 대한 이제 개념하고 앞으로 미래 시대는 확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 카카오뱅크가 지금 아주 발빠르게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을 카카오뱅크가 점령하지 않을까. 물론 네이버뱅크도 있고 뭐 삼성도 있지만은 카카오가 가장 빠르게 지금 점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저는 카카오뱅크에 한 10년 정도 묻어둘 생각을 한번 내일 공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소문난 잔치 좀 많이 거품이 많이 생기죠. 그죠? 거품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26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은 이날 카카오뱅크 청약에 12조 520억 원의 정거금이 몰렸다. 내일까지 이제 이게 청약 공모 마감이거든요. 통합 경쟁률은 37.8대1로 나타났다. 하고 카카오뱅크 첫날 이건 각 증권가에서는 카카오뱅크의 몸값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 점도 이유로 꼽힌다. 이날 카카오뱅크는 은행이다 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고 목표 주가를 24,000원, 적정 시가총액 11조 2천억 원에 제시했는데 공모 가격이 39,000원이란 말이에요. 적정 목표 주가 24,000원에 이제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모 가격이 39,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38% 낮은 수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증권가에서는 근데 이게 지금 좀 높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미래를 보면은 이게 결코 높은 가격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게 또 지금 시대는 뭔가 이래 이슈가 있으면 때같이 달려들거든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슈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돈이 그죠. 이게 지금 막 몰리기 시작합니다. 몰리기 시작해. 이게 참 좋은 현상은 아닌데 지금 어쩔 수 없죠. 돈이 많이 마구 풀어놨기 때문에 뭔가 이슈 하나 있으면 거기에 막 몰리게 돼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팍 올랐다가 또 한번 떨어질 겁니다. 이게 보면은 제가 생각에는 한번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제 또 안정을 찾아갈 건데 지금은 공모주를 한 받아 놓는 것도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단기간 투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한 10년 제가 10년 전에 카카오를 이제 주식을 10년은 안 됐겠고 한 8년 정도 됐겠습니다. 그죠? 8년 7, 8년 정도 됐겠네요. 그죠?
그때 나는 미래주로 가치주로 카카오를 선택한 거죠. 왜냐하면은 증권사에 가가지고 제가 거래하는 증권사에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미래 이제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내가 열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겠냐 하니까 제보고 어디를 생각하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저는 뭐 미래 가치주로 뭐 이렇게 하다 카카오를 제가 이제 생각한다 하니까 그때 이제 네이버 그 은행 증권사 직원은 네이버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카카오를 넣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카카오가 제가 엮고 나서 조금 하락을 했는데 네이버는 상승하고, 근데 이게 10년이 지나니까 결국에는 카카오가 더 상승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좀 미래를 좀 멀리 예측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카카오뱅크도 지금 이제 올랐다 그 증권가에서는 이게 좀 비싸다 하기지만은 결국에는 10년을 내다보고 하면은 이게 한 10배 정도 가지 않을까, 그죠? 이게 생각합니다. 더 집값 이제 더 산 곳으로 안성도 전국 상승률 찍었다. 서울 이제 수도권 이야기인데, 지금 안성까지 지금 상승세가 이어졌죠. 그죠?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더 산 곳을 찾는 수요가 이제 자꾸 이제 지금 외주로 젊은 사람들이 더 못 참고 이제 참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지금 집을 안 사면은 상대적 그죠? 빈곤에 벼락거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꾸 이제 외주로 이제 가서 집이라도 빨리 장만하려고 그러다 보니 안성까지 가가지고 안성이 지금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난리죠.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정부가 정책을 잘못 낸 거죠. 이게 지금 완전 이거는 난리가 난 부동산 하나로 수도권은 난리가 난 상태도 난리. 지금 완전 이거는 전쟁 난리하고 비슷한 격이죠. 이 정도면은 전쟁 난 거나 마찬가지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 난리인데도 정부는 지금 정책을 되돌릴 생각 안 하죠. 계속해서 지금 정책을 고집하다 보니까 이게 정권 말기까지 간단 말입니다. 이래 되면은 내년까지는 갈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정책을 수정 안 하니까 이게 문제죠.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래 되면은.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업소 위험성 안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로 빠져나간 젊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돌아올 거란 생각입니다. 저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함부로 지금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할 수도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안 했다가 하는데 벼락거지 될 것 같고, 그죠? 그렇다고 또 할래도 불안하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자꾸 이제 하니까 서울에는 또 지금 이래가지고 내가 전세만 옛날엔 전세로 살 수 있는데 전세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또 지방으로 전세로 가려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일단 대출을 끼고 집을 사자 하는 식으로 이제 막 수도권 외지로 자꾸 밀려나는 거죠. 그러다 되면은 이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예? 이거 일단은 집값으로 지금 그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통비, 시간, 얼마나 이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이래 되면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수도권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엄청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래 되면은. 그래서, 이대로면은, 마지막 뉴스 기사로, 이대로면 미 정부 다음 주 디폴트 난다. 옐렌 재무장관 국가부채 한도 확대 요청. 있다는 거죠. 자, 미국이 지금 부도 위기에 있다는 거죠. 제넷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23일 국가 부채가 한도에 달하다랐다고 경고하며 상하원 지도부에 국가 부채 한도 확대 또는 법정 한도 적용 시점을 유예를 요청하는 사안을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채에 지금 부도가 날 상태인데 또 법정 한도를 늘리라 이거죠. 부채 한도를. 법정 한도 미국에는 딱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 부채 한도를 늘리면은 이제 이게 부도는 안 난다 이거죠. 그렇지만 사상 초유의 이제 이게 돈이 그죠. 이게 불린 거죠. 이게 사상 초유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난 2019년 의회가 정부 부채 한도 적용 시점을 2021년 7월 31일까지 유보한 데 합의했다. 근데 달러하고 지금 우리 원화하고는 천지 차이죠.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는 돈을 풀면은 전 세계로 빨리 흘러나가지만 원화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환율의 벽에 부딪히는 말입니다. 환율의 벽에. 우리나라는 자꾸 풀면은 미국이 돈 푸니까 우리도 풀면 된다 이런 생각하지만 미국은 돈을 풀면은 그게 전 세계로 풀려나가기 때문에 특히 그 부채를 사는 나라는
또 중국 이런 나라들이 많이 산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다시 크게 그렇게 이제 위험성은 적은데 우리는 바로 직격탄을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푼다고 우리도 돈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자꾸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미국도 풀지 않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럼 환율 방어가 안 되죠. 환율 방어가 우리나라는. 예, 미국 정부의 국가부채 법정 한도는 22조 달러, 2경 5천조 원이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부채는 28조 3천억 달러, 3경 2조 원. 야, 3경 2천조 원이라 합니다. 참 나라가, 세계가 지금 이런 상황에 가는데, 우리도 이대로 가면은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올 거라는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폭락장이 올 거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온라인 폭발 직전에 있기 때문에 잘못 잡았다가는 폭락장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이게 경제적인 상황하고 같이 맞물려서 집값이 하락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제가 여러가지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